일단 먼저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거를 배워볼 텐데 그리드는 사전적으로 벽자나 바둑판의 눈금과 같은 것을 말해서 어떤 디자인을 구성할 때 가상의 격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드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방식 중에서 제일 좀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어떻게 해야지 깔끔하게 배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리드 디자인을 선택을 하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잡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다 여기 가상의 어떤 격자를 그려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책에서 발췌해온 건데 이렇게 꼭 그리드를 항상 모든 어떤 요소에 있어서 맞추지 않더라도 일부 요소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드를 맞게 설정해 놨으면 이것도 그리드 시스템을 지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하 좌우의 여백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백은 처음에 설정해주는 게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여백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칼럼 설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칼럼은 영어로 칼럼이 이제 기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글에 기둥이 몇 개가 있느냐를 설정하는 건데 그리드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는 2단이나 3단, 4단 정도의 칼럼을 사용한다고 해요. 대체적으로는 2에서 4단 정도가 일반적이다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글의 양이나 아니면 뭐 디자인 분위기 같은 거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행간 크기는 글자 크기 1.5배에서 2배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헷갈릴 때 기억해두고 사용하면 좋겠죠. 여백의 너비는 텍스트 글자 크기의 2배 이상은 돼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백 설정을 할 때 여기 2배 이상이라고 쓰여 있는 만큼 딱 2배가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생각을 해주고 확실히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록을 먼저 구역화한 후에 블록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순서를 지켜야지만 그리드 시스템이 의미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부터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락을 배치하게 되는데 단락을 배치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텍스트 내용이 구분된 지점에서 단락을 바꿉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드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는 여백을 좀 크게 둬도 디자인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리드 레이아웃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핀터레스트에서 그리드 레이아웃 예시들을 찾아보면 많이 뜨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기 어떤 기획안이나 아니면 작업물에 맞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배치하고 디자인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라고 돼 있죠. 폰트 두께 차이가 1개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는 이해했을 때 1개 이상보다도 2개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폰트 두께가 2개 이상 차이가 날 때 저는 더 강조점이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폰트 위계를 세울 때 최소한 글자 크기를 2배 단위로 하면 이게 본문이었으면 본문보다 소제목은 2배, 소제목보다 제목은 또 2배 이렇게 크기 사이즈의 어떤 차이를 명확하게 해줘야 위계가 정확히 드러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커닝이 잘 된 폰트가 있고 커닝이 잘 안 된 폰트가 있어요. 완성도가 높은 폰트를 찾아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디자인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삭제를 정할 때 빠진 그래픽은 없는지 혹은 잘못된 커닝은 없는지 샘플 텍스트 이용해서 확인하고 검증된 아이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포그래피 응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거야말로 사실 평소에도 잘 이미 쓰시고 계시고 좀 쉬운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좀 제가 작업들을 하다 보니 제가 작업들 하면서 느낀 건데 좀 약간 쓰는 효과들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텍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리듬감을 넣어보자라고 돼 있는데 리듬감은 말 그대로 위치나 두께 사이즈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듯한 리듬감을 표현하는 걸 말해요. 다음으로는 변형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주어진 이런 폰트에서 예를 들어 여기 삐칭 같은 것들을 넣는다든지 해서 폰트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걸 이제 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할 때 텍스트를 먼저 배치하기보다는 먼저 전체적으로 도형 틀을 잡고 그 안에 텍스트로 채우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타이포그래피랑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이트를 2가지 가져와 봤는데 좀 대담하고 창의적인 타이포를 평소에 좀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얘는 보면은 이 타이포그래픽 포스터즈라는 사이트는 나라 색상 키워드별로 이제 검색을 해서 제가 원하는 타이포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폰트 인 유즈라는 사이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포들을 눌러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좋았던 점은 일단 앞에 사이트랑 마찬가지로 되게 감각적이고 완성도 높은 그런 타이포들도 많았고 여기 토픽이랑 포맷 보면은 주제랑 그 형식을 고를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그 디자인 수업이고 뒤에는 이제 피드백 하도록 할게요. 아마 제이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여기 위에 있는 상단 디자인 이런 것도 다 그 클라이언트님이 제시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그라디언트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여기 배경도 아마 흰색으로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 저희께 있었는데 그 저희가 만든 포트폴리오 레퍼런스 보고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첫째, 검정색으로 글씨되어 있는 뮤지컬 넘버 블록스 저 부분이랑 BBC 인기 애니메이션 저 색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핵심적인 내용이 넘버블록스고 언제 하는지인데 그게 있고 BBC 인기 애니메이션 약간 서브 들어가는 본문 타이틀, 본문에 그 대해서 다르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에 이 폰트가 그건가 프리텐더된 것 같은데 다 프리텐더죠. 이게 너무 그냥 세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살짝 심심해 보이는 게 있어요. 위아래만 살짝 달라요. 정도? 이 레이아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제작할 때 제일 망설이고 고민했던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프리텐더를 쓸지 아니면 좀 아기자기한 귀여운 동글동글한 폰트를 써볼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점이 좀 후회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이게 있고 이 밑에 어린이 가족 뮤지컬 시리즈 이게 있는데 두 개가 폰트 두께가 폰트 두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폰트 두께 스킵하기 스킬 사용하신 거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했던 게 그 위에 요거를 래퍼로 주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써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글자들을 다 중앙 정렬해버리면 조금 어색해서 일부러 좀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약간 다 오른쪽으로 미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시각 보정 활용하셨다는 점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거를 전체를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리플렛이잖아요. 그래서 접을 수 있는 리플렛이라서 이런 식의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얘는 딱 한 장짜리 카드 뉴스인 만큼 차라리 좀 균형감이 중간 걸 썼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난이도도 낮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썼으면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되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따옴표 있는 이 텍스트 위아래로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과의 여백이 잘 균형감 있게 나눠져 있어서 안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래퍼에서는 되게 진한 색의 이런 진한 색의 여백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었는데 진한색 그라데이션을 카드뉴스 느낌과 어울리도록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수정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연한 느낌의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경계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로 잡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띄워서 이쯤과 이쯤으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요소들을 다 아래쪽으로 더 내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유택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카드 뉴스기는 하지만 완전히 여백 없이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연속되어 있는 느낌의 이런 길쭉한 디자인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현수막 디자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여백을 동일하게 예를 들어 요 지금 작업물처럼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잘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은데 뭔가 전반적으로 다 프리텐더들 사용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좀 루즈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본문 폰트랑 이 소제목이나 큰 제목들의 폰트가 살짝 달라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그 일자 같은 것들 적혀 있고 24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2025년에는 안 하신 걸 이유는 알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면은 여기 포스터가 있고 그 다음 밑에 폰트가 있는데 사진과 텍스트가 여백을 조금 더 늘렸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약간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마케팅팀 팀장님이랑 막 면담 되게 막 오래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느낀 건데 약간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 때 물론 정보 전달, 필요한 정보의 전달 아니면 정확한 전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게 뮤지컬의 핵심 매력을 부각하거나 아니면 막 정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는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이거랑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뮤지컬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다음에서야 이걸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부수적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 사진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유땡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인트 컬러가 너무 이 본문에만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유땡님은 여기에 포인트 컬러를 넣고 뭐 날짜까지 포인트 컬러를 넣고 얘를 검정으로 맞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대로 지금 냅두고 뮤지컬 넘버블록스까지 보라색으로 하고 이 아래를 검정색으로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번에 만드셨던 카드뉴스나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드셨던 카드뉴스에 비해서 정렬이나 디테일한 부분들 굉장히 잘 신경 써주시고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서 사실 피드백은 많긴 한데 저희 만든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유땡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좀 변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너무 중앙정렬하기보다는 차라리 얘를 뭐 예를 들어 왼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뮤지컬 이름이랑 날짜 같은 것들을 오른쪽에 둬서 얘네를 뭐 하나의 또 다른 좌우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그 인스타 피드 사이즈 자체가 4:5로 좀 길쭉한 느낌이라서 이대로 둬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네. 피드입니다. 앞에 레퍼런스 요거요? 보면은 네. 그 가운데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레퍼런스 그냥 좀 레퍼런스에 맞지 않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면은 이게 지금 좌우 35픽셀씩 마진이 인스타그램이 있으니까 복사해서 네. 사진이랑 내용 정보인데 그거를 고려해서 얘는 깔끔한 그리드 시스템을 그거를 애초에 원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퍼런스 딱 보자마자 이게 진짜로 깔끔한 걸 원해서 저 레퍼런스를 클라이언트가 준 거였으면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그거는 저런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준 거를 원했지 않았을까 했어요. 이게 이 레퍼런스에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쓰면 디자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요구사항이 있어나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이게 아까 얘기한 거 그리드에 맞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였으면 아까 레퍼런스 보면 이렇게 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요구했었던 그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사진도 더 크게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 했어요. 여러 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됐었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가운데 정렬되면은 저희가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Z자로 이렇게 글을 읽는데 좌측 정렬일 때 제일 잘 읽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춰서 여러 페이지가 구성된 카드 뉴스 가독성을 올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페이지를 내려봤을 때 딱 제목부터 보여야 되는데 제목이 안 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여러 페이지인 걸 쓱쓱 넘기면서 볼 건데 제목을 쓱 보고 지워줄게요. 이렇게 쓱 보고 제목을 보고 제목이 뜨고 사진이 뜨고 제목이 뜨고 사진이 떠야 되는데 저희가 찾을 때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다 이렇게 뜨는데 이런 페이지를 보면 딱 이게 바로 뜨니까 이게 뭔지 바로 볼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더 여러 페이지였기 때문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라서 오케이, 고생했어요. 저도 녹화를 해서 제가 옆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올렸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